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137년 우주의 진화에 있어서 우주의 시대적 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류사에도 석기시대, 철기시대, IT시대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주 전체로 봤을 때 특히 초기 우주를 시대별로 물리적 특성에 의해서 빛 도미넌트한, 라디에이션 도미넌트한 시대, 복사 지배적 시대라 그러죠. 그리고 물질 지배적 시대, 그리고 또한 백큐մ, 진공 지배적 시대,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양상에서 보면 빅뱅이 터지고 그 아주 찰나적인 순간이죠. 프랑크 타임 10의 마이너스 43승초 되었을 때 결국은 중력이 유리돼 나오고 빅뱅이 터지고 38만 년 지났을 때 WMAP 인공위성이 코비 위성과 더불어 38만 년 지난 베이비 우주를 측정을 했죠. 온도를 재었죠. 그리고 137억 년 지난 지금은 그 온도 편차에서 갤럭시와 별들과 행성들이 형성이 됐다고 보는 거죠. 우주에 대한 이런 조망을 얻게 된 것은 사실은 아주 집요한 인간의 그 천문학의 발전에 바탕을 둔 겁니다. 1965년도에 처음으로 윌슨하고 펜지아스가 코즈믹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 이른바 빅뱅이 터진 잔류파를 지상에서 측정을 했죠. 지난 100년간 천문학의 발견에서 아마도 가장 위대한 발견이죠. 빅뱅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일 수 있다는 첫 번째 증거가 포착이 된 거죠. 윌슨하고 펜지아스는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죠. 1992년도에 빅뱅이 터진 그 잔류파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주 공간에 인공위성을 쏘아올렸죠. 코비라는 인공위성을 쏘아올렸고 책임자가 조지 스무트 박사인데 조지 스무트 박사가 이끄는 코비 팀이 결국은 지상이 아닌 우주 공간에서 빅뱅의 잔류파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했죠. 그 후로 사실은 빅뱅 이론이 우주의 아주 정상 이론이 되고 측정 가능한 우주론 시대가 된 거죠. 그거에 대한 아주 확정적인 결과는 2003년도에 WMAP 인공위성이 코비 위성의 연구에 이어서 아주 정밀하게 빅뱅이 터지고 38만 년대의 우주를 찍은 거죠. 온도를 측정한 겁니다. 우주의 거의 모든 곳에 온도를 재어서 그 온도 편차가 지금 구좌표계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서 붉은 점하고 파란 점이 온도 차가 있는 겁니다. 이 온도 차가 아주 극히 미미한 10만 분의 1도지만은 이러한 온도 차에 의해서 우주가 137억 년 진화하면서 물질의 모임 정도가 달라지고 물질이 많이 모인 것은 갤럭시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03년도 WMAP 인공위성 측정 결과는 매년 더 정밀도를 더해가고 계속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유럽 공동체에서 플랑크 위성을 쏘아올렸죠. 그것도 우주 공간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특히 또 평강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유럽 공동체에 쏘아올렸죠.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빅뱅 초기의 그 우주 흔적을 측정하는 것에 천문학의 중요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빅뱅이 터지고 38만 년 이후에 전개된 갤럭시의 형성, 우리의 존재까지 설명할 수 있는 수량적, 과학적 은밀성이 있는 데이터가 인류가 획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WMAP 인공위성이 측정한 그 결과를 예를 들어주면 나사가 릴리즈한 자료를 보면 우리 지구에서 온도 템퍼러처 차이는 극지방하고 적도에 극지방 60도 정도, 적도는 거의 한 40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거의 100도 수준의 편차가 날 수가 있는데 우주 초기는 얼마나 온도가 균일하냐면 우주의 마이크로웨이브 스카이 템퍼러처를 보면 빅뱅 38만 년 후의 온도를 보면 마이너스 270.4252도에서 마이너스 270.4248도, 대략 10만 분의 1도 차밖에 안 난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미미한 온도 차지만은 결국은 긴 진화 역사, 우주 진화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현재의 갤럭시의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표에서 보시는 그 마지막 이 그림은 지금 우리가 보는 갤럭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갤럭시들이 초기에 38만 년대 온도 편차에 의해서 거대 물질 덩어리들의 스트럭처를 결정을 하고
초기 갤럭시가 형성이 되고, 이런 초기 갤럭시 형성은 대략 빅뱅이 터지고 10억 년 후라든지 아주 초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120억 년 전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 대형 천문대가 하와이 마우나케아라든지 칠레 아타카만 사막 그 꼭대기에 있는 천문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적외선 영역에 측정을 합니다. 그것은 개별 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연구 타픽이 빅뱅이 터지고 최초에 형성된 갤럭시를 연구합니다. 최초에 형성된 갤럭시에서 나오는 그 빛의 파장이 라이만 알파 계열, 즉 자외선 212 나노미터에 해당되는 파장이 거의 100억 년 이상 팽창을 하면서 지금 지구에 도달했을 때는 그것이 적외선 영역 혹은 일부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에 도달해 있는 거죠. 지구 대기에 의한 감쇄를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적외선 영역에서 감쇄가 적은 고위도 높은 산 꼭대기에 만원경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연구의 일련의 흐름은 전 지구적인 아주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사실 이어 보시면 38만 년 전에 우주 빅뱅이 터지고 베이비 우주의 전체 온도의 구좌표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아주 지구적인 관심사죠. 이러한 그 일련의 흐름들을 하나의 도표로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X축이 초단위로 표시된 시간입니다. Y축이 켈빈 온도로 표시된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로 표시된 온도고, 이 경우에 시간 t와 온도 k 사이의 관계를 알면 우주의 대부분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이 함수로서 표시되는데 이 함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온도가 쿨다운 된다는 거죠. 우주론적인 시간은 이렇습니다. 10의 마이너스 43승초, 이른바 프랑크 타임이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5승초, 35초 때 핵력이 나머지 힘들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2승초, 이때 전자기 상호작용하고 약한 상호작용이 분리되는 거죠.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성, 100만분의 1초 때 쿼기 컨파인먼트, 쿼기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1초 후입니다. 1초 후 때 뉴트리노가 우주에 대해서 투명해져서 우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있는 것이 3분, 대략 100초다 180초 정도의 알파 파티클이 형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있었던 현상이 바로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38만 년대 태초의 빛이 빠져나오는 거죠. 이 공식은 온도하고 시간에 대한 우주론적 공식입니다. 이거는 1.5 곱하기 10의 10성 루트 t 시간에서 이렇게 비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집어넣어보면 이 값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의 43승초 때는 온도가 얼마냐면 10의 32성도 K, 엄청난 온도죠. 그 다음에 10의 35성, 자, 이때 처음 일어나는 것이 중력이 맨 처음에 분리돼 나옵니다. 독립된 힘으로 분화돼 나오는 거죠. 프랑크 타임, 10의 43승초. 그 다음에 나오는 35초 때 나오는 것이 강한 상호작용, 강력이 분리돼 나옵니다.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12성초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양력하고 약한 상호작용하고 전자기 상호작용이 분리돼 나옵니다.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성초 때는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를 형성하기 시작하죠. 이때 뭐냐면 쿼크가 결합이 됩니다. 이혼도가 되면. 상당히 우주가 식었을 때죠. 그 다음에 1초쯤 되면 중성미자, 뉴트리노라고 그러죠. 우주에 대해서 투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3분이 되면 원시 헬륨 핵이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38만 년이 지나면 빛이, 광자가 우주에 대해서 투명해지는 거죠. 그때 나온 빛을 측정했다는 겁니다. 온도로서 잰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때 온도를 보면 이 온도는 이 시간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 되죠. 대략 10의 27성도 K. 양력 전자기이 분리됐을 때가 15성도 K. 그리고 쿼기 결합했을 때는 10의 13성 K. 자, 예를 들면 쿼기 결합했을 때를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10의 마이너스 6성이니까 계산해 봅시다. 1.5 곱하기 10의 10성에 10의 마이너스 6성 세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분자로 올라가면 10의 3성이 되죠. 그러면 1.5 곱하기 10의 13성도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온도가 대략 10의 13성 K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하게 1초에 오면 10의 10성이 되겠죠. 10의 10성도 K. 그 다음
3분, 이건 대략 3분 같으면 100초 정도가 되죠. 100초 정도를 집어넣으면 10의 자성이 되니까, 루트 하면 10의 1성이 되니까, 하나 빼주면 되죠. 그럼 얼마냐 하면, 이때 온도가 10의 9성도 K가 됩니다. 강자가 투명했을 때는 10의 3성도 K, 대략 3000도쯤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137억 년 됐을 때, 이어서 이제 갤럭시가 형성이 되고, 태양계가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이 모든 이야기는 저는 흔히 기타 등등이라 이야기하는데 이 현상이 생겼을 때 온도, 지금 137억 년 지났을 때 온도는 몇 도죠? 그것이 바로 윌슨하고 펜지아스가 지상에서 측정하고 코비 위성하고 WMAP 인공위성이 측정을 해서 노벨상을 2번이나 받고 그리고 작년도에도 유럽 공동체에서 프랑크 위성을 쏘아올린 것이 바로 이 초기 강자호투 이때 온도를 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2.73도 K쯤 됩니다. 지금 137억 년. 137억 년이 5 곱하기 10에 아마 17성세컨가 그쯤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전체 이 수식은 어느 때 해당이 되느냐 하면 복사 도미넌탄, 복사 지배 우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는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분의 1 밀도의 강속의 제곱으로 되고 요때 적용한 거죠.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10의 43성초, 이 유명한 프랑크 타임이죠. 프랑크 타임은 수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프랑크 타임 어떻게 되냐면 막스 프랑크를 기념해서 이제 나온 거죠. 프랑크 타임은 프랑크 상수에다가 마율력 상수를 곱해주고 강속의 5성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 상수니까 집어넣으면 이 숫자가 나와요. 초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플랑크 타임이 있고, 플랑크 길이가 있습니다. 플랑크 길이도 수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H바는 플랑크 상수에서 2파이로 나눠준 값이죠. 플랑크 상수에다가 마율력 상수 곱해주고 10의 C에 강속의 3성 나눠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플랑크 타임이라는 것은 플랑크 길이를 강속으로 나눠주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초기 우주론에서 플랑크 타임이 뭐냐 하면 인가가 미칠 수 있는 한계 시간이라는 거죠.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서는 인가를 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강속에 관계돼서 그 범위 안에서만 인가를 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졸레티, 인가율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플랑크 타임하고 플랑크 길이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랑크 타임이 때 10의 마이너스 43성초. 참 극히 찰나적인 순간이죠. 이때 빅뱅에서부터 10의 마이너스 43성초까지는 어떤 세계상이냐 하면 이게 이제 밝히는 분야가 양자 중력을 퀀타이저 해야 됐을 때 나오는 세계상인데 이때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추측한데 블랙홀이 원시 미니 블랙홀이죠. 우주 초기의 블랙홀이 생성하고 정발이 막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때 뭐 우주 전체가 지금 양성자의 10의 마이너스 2수성배라니까 양성자보다 천문학적으로 적은 겁니다. 그만은 그때 시공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기 좀 아주 곤란한 포인트입니다. 인가율이 그것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세계고 한 가지 많은 이론가들에 의해서 원시 블랙홀이 생성과 정발을 대표했다는 것. 생성은 뭐 그렇다는데 정발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블랙홀이 이렇게 있다면 블랙홀의 이벤트 호리존 사상의 지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 부근에서 이때 굉장히 온도가 높지 않습니까? 이때 그 포톤, 이 자발적으로 물질하고 반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상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양전자하고 전자를 만들어냈다 하면 이 중에 한 물질은 블랙홀 안에 빨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이 반물질이 블랙홀 안에 있는 물질하고 결합해서 이 안에서 포톤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러면 이 질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이 이 초기에는 아주 순간적으로 생성되고 순간적으로 정발해버리는 거죠. 그러한 아주 그 포말 같은 신기루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죠. 이론가들이. 이 양자 중력. 그래서 이 양자 중력이 지배되는 플랑크 타임 이전, 빅뱅에 있었던 플랑크 타임 이전은 뭐냐 하면 블랙홀, 우주 자체가 블랙홀의 집합입니다. 플랑크 타임 이전은 우주 자체가 블랙홀의 집합이고 그때는 인가율을 물리나 이런 걸 인가율이 적용이 돼야 물리를 논할 수가 있는데 그건 논할 수 없는
그런 식이죠. 프랑크 타임 이전은 그보다 짧은 시간에는 물리적인 의미가 물리적으로 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인과율이 적용이 안 되니까.